네, 시간이 된 관계로 금요일 마지막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어떻게 맛있게 잘 하셨나요? 네. 수업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 티슈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티슈는 코프시드에 쓰시는 거 아니고요. 저희 지금 수업하는데 나중에 이제 실습 같은 거 하는데 재밌는 실습이긴 한데, 그래서 그 실습 때 사용하시거나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나눠드린 동안 그 안내사항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나가시면 저희 직원들이 조식 쿠폰을 나눠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조식 쿠폰을 1인 1매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꼭 받아가시고요. 그 전회차 때는 통화하시다가 못 받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꼭 저희 조식 쿠폰 받아가주시고, 조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식이랑 석식 드셨던 데서 똑같이 드시는데 메뉴는 뷔페입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자유롭게 드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 9시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러 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이 입구 쪽에, 실내 입구 쪽에, 강의장 입구 쪽에 저희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꼭 키 2개 다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조식 드시고 나서 이렇게 방키까지 반납을 하시면 저희 스포츠 지도 안전관리 실무 9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끝나면 시험이 있는데 일단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1시간 정도만 외부나 아니면 카페에 잠깐 계셨다가 저희가 수료증을 같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내일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험 자리 배치도를 오늘 그 방배정 했던 곳에 똑같이 붙여놓거나 여기 화면에다 띄워놓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 배치도에 맞춰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료식은 저희가 짧게 끝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한 분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대표자 한 분만 따로 수료증 받고, 밖에서 저희가 수료증 이렇게 배부해서 바로 이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최소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시험이 1시간인데? 어떤 분이 혹시? 네, 죄송하지만 앞타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했고, 똑같이. 네. 저희 그리고 시험이 1시간이긴 하지만 30분 정도밖에 면 금방 끝나거든요. 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바꿔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식권 지금 주세요. 이따가 사람 빌려가지고 안 돼. 지금 이제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돼서 끝나고 꼭 드릴게요. 네. 네. 빼서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식을 일찍 드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짐을 빼시고 조금 있으시다가 빼시고 여기 강의장에 들어오셔서 만나주세요. 네. 네네, 근데 방키는 꼭 9시에 반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오늘 이제 지도자 역량 강화 수업이고요. 네, 그러면 스포츠 지도 저희 지도자 역량 강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전공전담 교수로 계시고요. 전희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도 역량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지도 역량에 관련된 강의를 맡은 네, 중앙대 교수 전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맡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먼저 사전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뭐 선생님들의 어떤 성비, 뭐 인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먼저 좀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재밌었던 게 오늘 제가 마지막 수업의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커리큘럼에서 마지막 수업에 배정이 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책무와 굉장히 심한 의무감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뭐 상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잘 느끼고 있어서 사실 제가 오늘 게 뭐 미리 다 보셨겠지만 그 이제 책자에 있는 내용의 자료들을 보시면 굉장히 방대한 편이에요. 한 대략 대학에서 한 4에서 5주차 정도의 분량인데 오늘 1시간 반에 이거를 제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서 수업 이 내용 중에 정말 선생님들의 어떤 품격 있는 어떤 지식에 기반해서 충분히 이제 텍스트만 보고도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은 그냥 이게 쭉쭉쭉 스킵을 좀 하려고 하면 돼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꼭 선생님들하고 제가 같이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포커싱을 둬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좀 수업이 좀 원활하게 잘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메인 타이틀은 지도 역량이라고 하는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령별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좀 머릿속에 잠깐만 생각을 해주시고 1시간 반 후에는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기왕 1시간 반 동안은 잘 파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뭐 이래요. 저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레디 고 엔드라고 하는 그냥 단촐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육적인 이력이 약간 이쪽 계통에서 조금 독특한 편이긴 합니다. 처음에 이제 강단에 서기 전에 한 20년이 넘은 것 같긴 한데 처음에 강의 어떤 교육 경력의 시작을 인터넷 강의와 동영상 강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EBS랑 뭐 EBS 제휴사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체육에 관련된 것도 했고 이렇게 다른 어떤 계통의 것도 했었는데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뭐 연구 이력이라든지 뭐 제 이력은 뭐 책자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 역량이 그리고 두 번째,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 지식 그리고 세 번째, 지도 역량의 함양과 실제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좀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군데군데 집중을 하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과 그리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알고 싶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도 역량의 이해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오해하시면 안 되게 제 뱃속에서 나는 소리 안 나요. 제가 굉장히 저녁을 넉넉하게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입니다. 처음에 이제 지도는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 나오고요. 역량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 전에 나왔던 타이틀에 대한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하나하나 한번 벗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연령별 수준별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까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키워드를 삽입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풀어낼 수 있냐? 이렇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단언하는데 이 페이지 하나만 정확하게 오늘 한 70% 이상만 이해를 해주시면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거의 뭐 사족 같은 거의 선생님들께 품격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만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은 전혀 필요치 않은 정도로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을 이 한 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자,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면 학습자라고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저희 요것만 저랑 같이 뭐 얘기를
딱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도자랑 학습자의 하위 요소들 한번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도자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도자, 시작. 기술, 의식. 그리고 학습자, 일차, 성격, 재력,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복장만 안 들어서 이제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진 발성으로 따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그쵸, 뭐 백허그 같은 거밖에 없는데 원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지도자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함의된 내용,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지식과 그리고 이제 기술, 그리고 리더십, 요것을 이제 눈치 봐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자에게 필요한 역량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역량 요소들, 하위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요. 저것은 내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이제 그냥 멋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뒤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학습자에 관련된 내용, 학습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개인차 성격 체력 인지 수준, 학습 동기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선생님들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먼저 알아둬야만 되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좋은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어떤 공통된 견해를 키워드를 추출해서 저거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자는 저 기술 지식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역량 요소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죠. 언제까지? 밑에 나온 것처럼 lifelong, 평생 동안 학습을 하고 키워나가는 책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학습자의 개인적 성격, 체력, 인지 수준, 학습 동기 같은 것들은 잘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자아 실현, 즉 홀리스틱, 전인 발달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런 요소들을 지도자들은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도자와 학습자는 서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교두보가 되는 여건이 바로 저기 중간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사소통 과정은 보통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연습의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삽입을 해서 학습자와 교육자는 서로 교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연습의 구성에 나와 있는 연습인데 이제 연습을 이제 교육으로 치환해서 교육이라는 단어로 치환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대체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될 때 꼭 궁도가 아니더라도 체육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이든 간에 교육을 할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너무나 이제 베테랑 지도자들 준비되신 분들 제가 너무 이제 귀에 닳도록 들어가지고 만약 선생님들 입장에서 당장 다음 달 아니면 또는 다음 주에 새로운 클래스를 맡아서 교육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선행돼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연령, 학습자에 대한 훌륭하십니다. 역시 준비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 있으신 분? 대단한데 지금 하나를 이제 제가 듣기에는 부끄러움이 많으시다고 들어가지고 부끄러움 좀 해소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저 굉장히 부끄러움 많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연령별 모습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저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구성해서 학습 목표, 계획, 연습과정, 피드백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되어도 이제 병렬식으로 가도 돼요. 상관은 없지만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학습 목표 그리고 이제 연습 계획 같은 것들인데 제가 플래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교육에서 사실 제가 준비가 안 되면 뭘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교육은 사실 준비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플래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획 또는 계획안을 세울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또는 다음 달에 신호 클래스를 맡아서 갑자기 하래.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이 없으면 준비된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클래스의 수준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없는지 이 학습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목표 또는 학생 목적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하나 뭐 그냥 간단한 뭐 퀴즈는 아니고 그냥 뭐 서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풀려보는데 목표와 목적은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단어인가요? 혹시 어떻게 다른지 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 아니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혹시 목적이 더 상위 개념일까요? 목표가 더 상위 개념일까요?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목적이 더 상일 것이다. 목표가 더 상일 것이다. 오, 표명합니다. 표명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이 더 상위 개념이에요.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좀 더 하위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나 집안에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야 너 목표 내 삶의 목표가 뭐야 삶의 목적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혼용해서 쓰죠. 근데 전혀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그걸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구분해서 쓴다는 자체가 사이코패스로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교육자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목적이 좀 상위 개념이고 목표가 이제 하위 개념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목적은 오늘 내가 맡은 클래스의 아이들의 궁도의 어떤 활시위 잡는 법과 제가 잘 모르지만 확실히 늘리는 법과 정확하게 놓는 법을 알려준다 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필수적이고요. 목적은 그리고 이제 목표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목표는 분명하게 그것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어떤 구체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거의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분히 정성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구체적이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량적인 성격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활시삼계 팔로잉하는 방법을 30분 이상 연습시킨다 라든지 뭐 몇 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을 해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맡은 클래스 맡은 그룹이나 어떤 개인이 한 달일지 뭐 일주일일지 한 학기일지 뭐 1년일지 그 더 길지에 대해서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계획 안에 어떤 내용이나 어떤 기간에 대한 수립이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루만 또는 이제 뭐 1회만 한다고 보면은 뭐 엄청나게 객관적인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목적과 목표를 잘 썼으면 거의 계획의 절반이 이제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됐을 경우에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오는 연습과정 피드백 평가는 이제 뒤쪽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런 과정들을 조금 잘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도록 이 한 페이지가 정말 중요한 페이지였기 때문에 제가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좀 빨리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눈동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 또는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지도 역량이죠. 자, 지도는 다음과 같은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교육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지도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티칭 또는 코칭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군데군데서 말씀을 막 해주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둘은 같은 뜻이죠? 티칭이나 코칭이나. 이런 말씀은 그렇죠. 이제 얼굴도 굉장히 좀 흠모할 만큼 남자 그쪽 취향은 아닌데 너무 멋지시고 아직 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말씀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티칭이 있고 코칭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지도 교육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뭐 목표나 목적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혼용하는 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육적인 상황이나 내가 맡은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히려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할 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티칭과 코칭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책에 정답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막 정답을 여기서 그런 대답을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모르는 관점이라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이론과 실기에 대한 어떤 병행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여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말씀을 여기서 해주신 것 같아서 대상에 대한 주체가 티칭하고 코칭하고 티칭은 선생님이시고 교사이시고 코칭은 그것도 정말 신선하고 좋은 접근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는 이제 밖에 있는 부분이라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두 분의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티칭과 코칭은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영어가 쭉 나오는데, 자, 티칭의 첫 번째 성격, focus on skill development, 바로 개발에 있다. 라고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고요. 코칭은 focus on skill enhancement라고 하는 향상의 개념에서 이제 처음에 나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아마 눈치 빠른 선생님들께서 대충 눈치를 채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티칭의 상황, 보통 이렇습니다. 체육 수업의 상황이다. 오픈 투 all student 해가지고 체육 수업의 상황에서 보통 쓰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겠죠. 방과후 활동에서 많이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자, 세 번째, 티칭은 교육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과 개발에. 자, 그리고 마지막 코칭은 경쟁과 승리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멋대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이미 구조화된 지식을 제가 소개해 드릴 뿐입니다. 보시면 티칭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정말 품격 높은 어떤 공대협회의 자리라고 저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도 이미 했거든요. 역시 멋진 분들만 이렇게 모여 계신데 일반적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체육 수업을 받고 있는 제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학생들인데 정말 여러 타입의 친구들이 있겠죠. 체육을 좋아하는 자, 못하는 자, 관심이 많은 자, 관심이 없는 자.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학생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들에게 체육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이뤄야 하는 어떤 책무를 지도자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같은 지도지만 티칭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티칭의 상황에서의 대상자는 정말 하얀 도화지와 같은 상태죠. 그 도화지와 같은 상태의 스케치, 즉 뼈대를 그려주는 어떤 상황을 일반적인 체육 수업의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코칭. 코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보다는 향상.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갖춰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텝업을 시켜주는 게 어떠한 책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예수정타가 아니라 궁도를 정말 잘하는, 근데 국가 기능장 차고 호치면 정말 잘한다. 그래서 여기서 막 시범 보여주고 하는데 자세히 교정해주면 그게 약간 향상의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 역량을 더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적 상황을 바로 코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황이 지금 궁도도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 있죠. 농구나 배구나 축구나 이미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큰 관심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 친구들을 더 올려주는 지도와 교육 활동에 초점이 맞춰 있다. 뭐가 바로 코칭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목적 바로 경쟁과 승리죠. 코칭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궁도협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형태의 지도를 많이 하시는지 제가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도 활동이 티칭에 가까운가 또는 코칭에 가까운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티처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 코치가 돼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다 알고 이미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한번 그것을 좀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선명하게 되짚어 드릴 뿐입니다. 자, 아마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다들 이해를 하시는 어떤 운동자를 보여주고 계셔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체육주도자의 어떤 부분인데, 키워드,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자, 체육주도자 학습자가 스포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돕는 자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스포츠 필드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인격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전인 발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겠지만, 체육 교육 특히, 전인 발달, 전인 교육,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영어는 이제 홀리스틱이라고 하죠. 이 홀리스틱을 항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체육 지도자의 기능,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목표 설정, 과제 제시, 그리고 학습자 시간, 공간, 기구 등을 조직하는 사람, 그리고 과제 내용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수행 결과를 합리적으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체육 지도자들이 이러한 기능적 역량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 지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참 나눴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인데, 역량도 아마 다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 안에서 어떤 분은 오해하실 수도 있고 착각하실 수도 있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바로 잡아보죠. 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역량은 어떤 거죠? 역량의 사전적 또는 경험적 점은 역량은 뭘까요? 그 질문을 바꿔볼까요? 네, 역량의 비슷한 말, 유의역은 뭘까요? 역시 대단하시다. 여기까지 갔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훌륭하십니다. 바로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역량과 능력은 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단어인가요? 투표해볼까요?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제가 느끼죠. 네, 감사합니다. 역량은 다른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지도인이 개념 구성에서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기 위한 교수 활동을 얘기를 하고, 지도 역량은 지도 역량의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저런 친구들. 기술, 성격 특성, 지식, 동기, 가치관이라고 하는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절대 아니고, 스펜서 앤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가 1993년도에 발표한 Work at Education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거든요. 뒤에 에듀케이션이 아니거든요. 테크놀로지였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스펜서 앤 스펜서가 1993년도에 발표한 연구 자료에서 지금 발췌한 걸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거, 역량과 능력, 뭐가 다르냐? 자, 역량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직무에서 검증된 내재적 특성을 얘기합니다. 직무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검증된 어떤 부분들을 바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직무에서 검증된 내재적 특성을 바로 역량이라고 해요. 자, 그럼 능력은 뭘까요? 능력. 좀 비슷하긴 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혼용해서 전혀 문제는 없지만, 대신에 직무와 그리고 검증이라는 부분이 생략될 수 있어요.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될까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더 좋을까요? 우리에게. 그렇죠. 역량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 능력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검증되지 않을 수가 있고, 내 직무에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것을 맞춰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거예요.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내 직무에서, 그래서 내 직무에 알맞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지도자 전문성 단계 이론인데, 에릭 에이스라는 학자, 1994년도에 발췌한 연구문에서 발췌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의 임현주 연구자가 2007년도에 발표한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꿈이죠. 보시면, 전문성 단계 이론,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제 꿈이에요. 제 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예, 물론 돈을 제일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 다음 2차적인 어떤 꿈이 전문성 있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자, 보통 이 에릭 윌슨이 주창한 요 이론에 따르면 지도자나 교육자는 저 4단계에 걸쳐서 자신의 전문성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초임 지도자, 초임의 단계예요. 보시면 이런 특성들이 있죠. 이 옆에 열거된 것이 초임 지도자의 특성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지도를 하려 한다. 문제 없어 보이죠.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하면 좋죠. 또 나쁠 리가 없죠. 근데 너무 그것에 몰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쉬운 말로 유도리가 없는 지도였던 상태가 바로 이제 초임 지도자의 어떤 특성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루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경력 지도자, 경력의 단계에서는 전략적 지식을 함양하고 전략적 지식을 갖추고 유연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우수 지도자, 우수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고도의 지각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본능적인 반응 그리고 직감까지도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거의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석 지도자, 수석 단계를 보시면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화된 행동을 이때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실제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교육 경력을 시작할 때 이제 중등, 고등 이제 교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단계에서 저희가 막 1년차, 2년차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배구 수업을 한다고 했어요. 여자 중학생 친구들이었는데 배구 수업을 하고 있다가 제가 막 1교시, 2교시 막 하다가 이제 한 3교시쯤 들어가는데 제 사수 교사님께서 그때 한 25년차, 30년차 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딱 그 밖에서 이제 체육부실 나오시면서 딱 하다가 선생님 저기 좀 주의 깊게 봐 그러면서 저기 앞에 가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툭 내뱉고 나가셨어요. 체육관. 그래서 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쓸데없이 간섭이야 하면서 그냥 출소되면서 갔습니다. 갔다가 정확히 2분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2분 정도 있다가 여학생 A와 B가 서로 이렇게 서로 두 명이서 짝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맞은편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둘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뭔가 이제 세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둘이 뒷걸음 치면서 후두부를 둘이 강탈을 한 뻔하고 그래서 제가 한 명을 이렇게 확 잡아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좀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대형 사고가 좀 날 뻔했는데 딱 보면서 역시 이게 베테랑의 어떤 직관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동화된 행동 그리고 고도의 지각 능력과 직관은 우수한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 다 이런 지도자이실 거고 이미 이런 지도자가 되시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2부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부까지 한다고 그랬죠? 몇 부? 제가 빨리 듣는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부가 벌써 확 끝나버렸어요. 2, 3부 내용이 있는데 2, 3부 내용도 사실 다 해드리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이제 학습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키워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하나 바로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라고 했을 때 학습자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지도자라고 저는 이번에 처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 학습자 근데 개인차는 일반적인 티칭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선행이 돼야 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관심도가 틀리고요. 체육에 관련된 능력치가 다르고 인지 능력이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결국 우리는 중간 정도 에버리지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죠. 베테랑 교사님들은 어떤 그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초임이나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너무 어려운 작업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인지 능력적인 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진 않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둬야 돼. 왜냐?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재반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선생님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좀 다시 되짚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수직적인 인간의 어떤 개인차를 수직적인 사고로 이해를 했을 때 저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 보시면 제 밑에부터 한번 볼까요? 밑에 이제 생리적 욕구가 나옵니다. 생리적 욕구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의식주, 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안전보장, 그리고 그 다음 사회적 욕구, 그리고 자기존중의 욕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스텝업이 되어 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존중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상당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자명하겠죠. 이 이론은 여기 옆에 보시면 알겠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차용한 어떤 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5가지 욕구 단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알더프의 이해지론에 따르면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보장 욕구는 생존의 욕구로 합병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회적 그리고 자기존중의 욕구 같은 대인관계의 욕구로 가늠이 될 수 있다. 우리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로 교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학자 바로 허즈버그의 이요인이라고 하는 게 이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 것들을 둘로 딱 나눴을 때 위생 요인과 동의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명확하게 A부터 C다, 뭐 E부터 D다, 뭐 이런 식으로 규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중복되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위생 요인과 동의 요인을 크게는 상하의 요인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출발할 수가 있죠.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약간 졸렸고 피곤하고 빨리 주무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좀 같이 있는 지식도 좀 전달해드리고 실습 조금 한 다음에 빨리 주무시게 하고 싶다. 그게 제 어떤 교육적 사명, 지금 시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의 개인차, 바로 앞에 수직적 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수평적 사고도 이해를 해야겠죠. 수평적 사고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좌측 보시면 지식, 기능, 태도, 그리고 공동체의식, 도전의식, 책임식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인의, 예, 지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것 하나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또는 어떤 것 하나가 해결이 돼 다음 걸로 가는 구조가 아니죠. 같은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같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A라는 친구는 이제 저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약간 종직 그릇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B라는 사람 저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전반적으로 그 그릇이 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부연금이 이제 뒤쪽에 나오긴 하지만 건강한 시스템보다 교수들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체육이냐? 그건 결코 아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크기도 작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다르다. 그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또 관계된 지식 하나가 열거가 되는데 그것도 이거 비슷한 얘기 한번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이거 아까 제가 계획안 얘기를 할 때 목적과 목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질문을 사실 그때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바른 거냐, 좋은 거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열에 한 8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인지, 신동, 정의. 이렇게 이제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교과서를 펼치면 처음에 이제 목표 설정해가지고 막주의 학생 목표에서 나왔던 그 영역들이에요. 근데 이게 딱 보면서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실제 정말 실현 가능성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학자들이 이제 제창한 내용이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입니다. 데이비드 벌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창한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라고 하는 교육 목표의 분류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교육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임지, 심동, 정의적인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면 어디 가서 최소한 욕 먹지 않는, 그리고 최소한 이 사람 생각이 있으신 지도자구나 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자명하게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지식인의 태도 완벽하게 1대1 매칭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간 행동의 개인차 다음 나올 내용이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성격과 성향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큰 알파벳이 이제 PAC 이렇게 읽어낸 거 보이시죠? 이제 좌측에. 자, P는 parents, A는 adult, C는 child, 약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어떤 성격과 성향을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제 MBTI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MBTI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P는 parents, 즉 어버이의 자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P, NP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CP는 control parents, 그리고 NP는 natural parents, 여기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CP상은 비판적 어버이상을 보통 얘기해요. 비판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어버이상을 얘기를 하고, NP는 양육적 어버이상입니다. 실제 이제 엄마 아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인격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A, 어른의 자아 상태를 얘기해요. adult. 그리고 C는 child, 어린이의 자아 상태를 얘기하고, FC는 pre-child, AC는 adult chil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FC는 자연스러운, 그 말은 자연스러운이고, 직역하면 자유스러운, 자유분방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AC는 순응한, 순종적이고 약간 좀 고분고분한 그런 어린이의 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CP, MP, A, FC, AC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에릭 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해서 주창한 그런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대입을 한다. 그럼 이런 느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PAC를 말씀드렸는데, P가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버이의 자아가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른의 자아, A가 주도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린이의 자아가 주도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성향 중에 두 가지가 같이 이제 큰 범주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자아, 저는 이거는 MBTI보다도 재미있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아 상태의 양면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실례가 안 된다면,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여기서 하나, 둘, 셋, 5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느 자아 상태 혹시 가까우실 것 같으세요? CP, NP, A, FC, AC. 혹시 죄송합니다. 욕하신 줄 알고 CP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CP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독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반면에 그런 분들은 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부분이 독선적인 마인드가 표출될 수가 있다. 독재적인 독선적인 마인드가 표출될 수 있는 약간 안 좋은 어떤 부분을 가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NP형인 경우, Natural Parents 같은 경우에는 이해심이 굉장히 많아. 이해심이 굉장히 많고 자비롭고 막 이런데, 그에 반면에 줏대가 없는, 기준이 없냐, 너는 물에서 못한다, 술에서 못하냐,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다. 자, 우리 A형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FC형, 프리차일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활발하고 활기찬 특성이 있지만 그에 반면에 산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A형, 어댑티브 차일드라고 말씀드렸죠. 착하다, 인간 좋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반면에 소심하다, 약간 과감하지 못하다라는 평가 또한 갖출 수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아 상태가 좋은 면과 나쁜 면 우리가 인간 항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 부분은 MBTI보다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인간의 개인차, 인지능력과 기초능력 부분인데, 이건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학습자를 여기 동그라미 친 넘버링 보이시죠? 1번의 유형, 2번, 3번, 4번, 5번의 유형이 있는데 인간의 그 학습자의 어떤 상태를 인지와 운동 능력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Y축, 그리고 X축이 기초 운동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4번 또는 5번의 학습자와 만나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운동력도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친구들한테는 우리 쉽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당연하죠. 예, 당연하고 중간 정도의 어떤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간략한 설명 그리고 적당한 걸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공통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반적으로 모든 걸 훌륭해 이해 능력도 좋고 인지 능력, 실기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진도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지금 저처럼 빠르게 진도를 왜냐? 선생님이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굳이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의욕과 교습품 파트인데 이거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름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준비했던 그래프인데 선생님들이 좀 재미있을 만한 그래프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능력과 성과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Y축을 보면 이제 결과치를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궁도를 치면 궁도가 점수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100점부터 0점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능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X축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종단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월수인데 0개월부터 시작해서 60개월, 그래서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그래프예요.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제가 요거 다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종목에 대한 어떤 처음에 도입부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5년 정도의 어떤 과정을 설명한 그래프고요. 재밌으니까 이제 A 학생부터 한번 보죠. 자, A 학생은 우리 제일 끝에 있는 것부터 이제 우측 끝에부터 시작을 해서 좌측으로 한번 우리 역순으로 역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얘가 처음에 몇 등이었는지 한번 봐주세요. 쭉 가서 처음에 몇 등? 1등. 들어온 세상. 그 잘하는 놈까지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B 친구. 쭉 한번 가볼게요. 2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쭉 갔을 때, 이 친구는 꼴찌였네요. 꼴찌였습니다. 이게 그 5순위였다가 이건 실제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제가 가공한 그래프가 아니라 진짜 있는 그래프예요. 어떤 형국인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순위였던 그래프고, 자, 3위를 했던 C 친구를 한번 볼까요? C 친구는 처음에 4등이었네요. 4등이었다가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3등까지 올라온 친구입니다. 자, 그럼 4등한 친구는 처음에 몇 등이었을까요? 쭉 가보면 처음에 2등이었다가 4등으로 밀려났네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2에 있는 친구가 볼게요. 5등이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쭉 갔다가 이 친구가 2등이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2등이었고 앞에 뒤에 있는 친구가 3등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2등으로 출발한 친구가 5등으로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이 그래프는 사격 종목을 했던 사격 종목을 처음에 시작했던 5명의 학생들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종단 연구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자료의 추천은 이제 체육과학 연구원으로 알려져 있죠. 스포츠 개발원에 있는 어떤 도표에서 제가 이제 창에서 가져왔고 사격 종목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시사했던 건 이렇습니다. 일시적인 단기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구나. 좀 시간을 놓고 꾸준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그리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자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설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육자분들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어떤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인간행동의 개인차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 그냥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아까 전에 어떤 과정에서 보통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지도자와 학생들 간에. 의사소통은 어떤 상황에서 보통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연습과 훈련에서 보통 이루어진다고 첫 페이지에 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일반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의사소통이지만 잘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이 드실까요? 잘하면 문제 없다.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또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학습자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본인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한번 우리 이런 지식들 한번 받아들여 보죠. 자, 의사소통은 뭐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을 포함한 집단 간의 구성원끼리 상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의사소통을 할 때 약 93% 정도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언어적 표현이 몇 프로나 되죠? 7%. 이야, 역시 샌드버릇이 훌륭하십니다. 7% 정도 이제 말로서만 정보를 전달되고 나머지 93%는 전혀 다른 정도로 전달이 된다고 해요. 언어적 표현이 7%고 나머지 것들이 뭐가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냐? 멜로디맨 버치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비언어적 요소 해서 언어 7%, 여기 밑에 좌측 하단 보시면 돼요. 언어 7%, 청각 38%, 그리고 시각적 정보 약 5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이제 바디랭귀지나 뭐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보죠.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들하고 눈을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음색이 어떤 높낮이를 뭐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너무 재우고 싶어서 일정한 틈을 계속 얘기하면 이제 한두 명씩 주무시겠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좀 더 어떤 정보의 어떤 양과 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라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소통을 할 때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보다 부차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뭐 나의 요청을 거부한다. 그런데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그냥 싹싹하게 말을 한다. 그럼 그냥 호감을 살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빨리 수업 끝내주세요. 선생님이 빨리 끝내줘요. 당장 끝내줘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뭐 5분 10분 그러면 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가라앉은 목소리 상대방을 반긴다. 반가워요. 전혀 반갑게 느껴지지 않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우스갯소리로 약간 이런 좀 반하는 경우가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돈 빌릴 때, 돈 빌릴 때 3천만 어떻게 안 되겠니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안 돼.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빌려주고 싶은데 이거 안 되고 내년쯤에 내가 한번 융통해 줄게. 라고 이제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3천만 했을 때 계좌 불러 하고 1분 뒤에 띠링띠링 하면서 입금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쿨하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버릇없게 저한테 흡사라고 했지만 굉장히 호감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부분을 좀 정리하면 뭐 이렇습니다. 10초간의 첫번의 마음의 90%를 결정할 수가 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런 것들이죠. 소개팅이나 뭐 맞선이나 면접이나 이런 경우는 대표적이겠죠. 깔끔한 어떤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죠.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 뭐 대화 1, 2, 3 이걸 이제 시간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경청의 중요성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링크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 항우와 유방의 마지막 소트 기억나시죠? 해화전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정말 멋진 장수인데 처음에 막 연전연승을 하다가 해화전투에서 유방에게 정말 대패를 하죠. 대패를 하는데 이제 그 전투에서 그 전투 직전에 이제 항우와 유방이 했던 부하 장수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완전 다르다. 항우는 내가 잘났어. 내 의견에 동의해.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유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생각을 얘기를 해줘. 그러냐? 라고 의견을 묻는 완전히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어떤 수렴하는 방법이 그 정도 완전히 달랐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청의 요소를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아마 리더십까지만 하고 이런 교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더십을 제가 빨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이 가르치는 지도자가 리더십이 좋은 지도자가 좋은 평가나
나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리더십이 없는 지도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사실 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실력으로 끌어당겨서 강압적으로 가는 뭐 이런 상상을 좀 많이들 하실 텐데 리더십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지도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 학습자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주기 위한 인간관계 기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특성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특성론적 리더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리더십 유형입니다. 뭐 어떤 분이 궁도를 엄청 잘해. 그리고 궁도에 대한 용어도 잘 알고 자세도 잘 잡아주고 궁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 어때요? 보시면 감화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궁도를 나보다 압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잘하니까. 그게 보통 이제 엘리트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데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특성론적 리더십의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행동론적 리더십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솔선수범과 시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리더십 유형이기도 하나인데 이제 상황론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그냥 지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은 좀 근본이고 어떤 진단이나 처방에 의거해서 그런 상황이나 어떤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벨커브 리더십 모형인데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관계 특성 리더십, 관계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그래서 신뢰를 강화하는 어떤 기술이기도 하다라고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더십을 뭐 필요하냐,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들 너무 잘났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굴러갈 수 있고 조직의 시스템화 구축이 되면 되지 라는 의견 라는 어떤 소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제도, 보상 제도라든지 서번트 리더십, 슈퍼 리더십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리더십 어떤 역량의 어떤 지식을 전면으로 좀 비판하고 반박하고 대체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있긴 한데 일단 이 상황론적 리더십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리더십은 상황 적합성이다. 요게 이제 벨커브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벨커브가 이제 어떤 거냐면 저 위에 보면 종처럼 생긴 선 보이시죠? 이게 벨커브입니다. 이 모양 자체가 벨커브예요. 제 주식 그래프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이제 저렇게 생긴 모양을 벨커브라고 합니다. 이런 그 커다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모양을 벨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 Y축을 관계성 이동, X축을 이제 광업 횡단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떤 리더십의 그 형태를 써야 되냐,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참여의 리더십, 설득의 리더십, 위임의 리더십, 지시형 리더십 이렇게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래쪽 학습자의 성숙도에 기반해서 이런 리더십 유형을 써라. 학습자가 능력이 높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R4 같은 경우는 S4랑 매칭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학습자가 능력이 커, 의지도 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잘났지. 야, 너 최고야. 이게 위임하는 위임의 리더십을 쓸 수가 있대요.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매칭해서 쓸 수가 있겠죠.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시아 블렌차드 리더십 유형은 관계이동 리더십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걸 설명 안 드리고 요거 있는 내용들을 잘 좀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은 줄 알아가지고 선생님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로 요 리더십에 관련된 설문조사 시술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요 3부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 없어요. 이 시간 관계로 다 할 수 없어서 부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실습에 관련된 부록에 있는 내용들을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선생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궁도를 할 때 제일 필요한 어떤 학습자의 역량은, 그 수행자의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진짜 만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못하고 가네.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도를 할 때 제일 필요한 수행자의 역량은 어떤 능력은 뭐가 있죠? 어떤 게 제일 필요하죠? 네? 피지컬. 그치. 조금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피지컬이 어떤 피지컬? 근력. 훌륭하십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피트니스예요. 체력 요소를 얘기를 해주신 거고, 우리 인간은 체력 요소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죠. 첫 번째, health relative fitness. 체력에 관련된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performance relative fitness. 수행에 관련된 체력의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체력 요소, 그리고 수행에 관련된 체력 요소,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건강에 관련된 체력 요소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근력이나 지구력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자, 그럼 수행에 관련된 체력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안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순발력, 민첩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수행 관련 체력 요소입니다. 이런 체력 요소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근데 궁도에서 필요한 건 건강 관련 체력 요소일까요? 이제 좀 더 가까운 게. 아니면 수행 관련 체력 요소일까요?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거를 좀 많이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기본 움직임 단계라고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Fundamental Movement Skill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체력 요소에 관련된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챕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Fundamental Movement Skill, 바로 FMS라고 하는 기본 운동 기술입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안전성 움직임 기술 영역이 있고, 두 번째, 이동 운동 움직임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작 운동 움직임 기술 영역이 있어요. 이제 안정성은 영어로 스테빌리티라고 하고, 이동 운동 로코모션, 그리고 마지막 조작 운동 영역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궁도에게 제일 필요한 영역은 뭘까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이따 기회 되면 저랑 백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선생님이 매니플레이션을 자신 있게 얘기해주는데, 제 생각도 좀 그래요. 빨간 글씨까지 해놨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추진이 있고 흡수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추진은 뭘까요? 궁도로 제가 왔으니까 궁도 같은 게 있다가 이렇게 화살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죠. 이게 대표적인 추진 운동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흥민이에요. 몸이 이렇지만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페널티킥을 탁 쳤어. 근데 골키퍼가 멋지게 그것을 쳐내거나 또는 이렇게 잡아냈어요. 나에게로 오는 힘을 내 안에서 잡아챈 거죠. 이게 대표적인 흡수 운동입니다. 이 추진과 흡수가 바로 이 조작 운동 영역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작 운동만 봐주세요. 조작의 추진은 굴리기, 던지기, 때리기, 차기, 튀기기, 펀팅, 그리고 되받아치기 같은 것들이 추진 운동 영역에 들어가 있고, 흡수 운동 영역에는 잡기나 홈런킥 같은 게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잠깐 5분 정도 쉬고 실습을 잠깐 할 건데, 그때 요 조작 운동과 아까 전에 얘기했던 퍼포먼스 레이티브 피트니스이래요. 수행 관련 체력에 관련된 실습을 잠깐 선생님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궁도를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어려움 없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탐색적인 어떤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궁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라포 형성형 어떤 신체 활동 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나눠드린 냅킨 잘 갖고 계시죠? 코풀거나 어떻게 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쓰지 마시고 잘 킵하고 계셨다가 이따 저랑 만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 33분인데 1분 정도 더 드려서 이제 39분에 저랑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9분에 저랑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제가 이런 비슷한 연수나 교육할 때
그 직무 관련된 실습을 할 때 이제 쓰는 교구와 기자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교구나 기자재를 쓰는 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식으로 맨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교구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교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2개에서 3개 정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인지해 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냅킨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이 냅킨을 이제 이 상태에서 놓은 상태로 조금 이렇게 손 안에서 약간 고기 너무 이렇게 바짝 안 하셔도 돼요. 점처럼 만드실 필요는 없고, 예,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더 고기해서 마치 뭐 테니스 공 정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부터 그룹핑을 할 거예요. 그, 모둠을 만들 겁니다. 모둠. 예, 모둠. 이제 지금 그룹핑을 할 건데,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두 분이서, 예, 옆이든 앞이든 뒤든, 예, 상관없습니다. 두 분이서 한 줄을 빨리 만드세요. 하나, 둘, 셋! 자, 두 분이서 한 줄. 예, 여기 굉장히 모범적인 분이 세 번째 줄에 계신데, 지금 했던 행동과 행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저렇게 두 분이서 우리는 짝지가 됐다, 이 그룹핑이 됐다는 걸 티를 내주셨어요. 어떻게 티를 내주셨냐면 서로 손을 이렇게 잡고 마주 보고 인사를 딱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백업 가면 안 되겠죠? 그 백업 하는 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 내주실까요? 네, 충분히 선정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부터 명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명명을 하냐면 사과라고 할게요. 아까 제가 세종을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하얀 사과, 정말 맛은 없겠지만 사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주위에 계신 분하고 주변에 설명했죠. 한 뭐 가운데쯤 서로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쯤에 일단 올려놔 주시고요. 딱 이렇게 놔주세요. 하나, 둘, 셋. 깜짝 놀라요. 저도 놀랐습니다. 자, 지금 이거 잡으신 분 있어요? 손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보여요. 이분들을 잘 봐주십시오. 이분들은 전 세계 어디에다 갖다 놔도 정말 자기만 잘 먹고 잘 사실 겁니다. 자기만. 제가 지금 어떤 디렉션을 드렸다고 왜 이거를 왜 먼저 잡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제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할 활동은 사과 잡기라는 활동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나왔던 매니플레이션에 나와 있는 잡기라는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먼저 잡는 활동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가운데 점에 놔주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먼저 잡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아니, 세트하면서. 왜 그러세요? 자, 셋! 좋습니다. 잡으신 분! 좋습니다. 못 잡으신 분? 못 잡으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 주세요. 빨리. 이거 해야지, 우리, 빨리 가서 코로 자니까, 빨리 일어나 주세요. 못 잡으시면 빨리 일어나 주세요. 괜찮아요.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벌 받는 거 아니고, 일어나 주시고, 자, 저랑 같이 스쿼트를 2번 하겠습니다. 좀 시작.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왜 졌을까요? 바로,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력이 없기 때문에 체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라 체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더 해볼 텐데 이 게임에서 일리거나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나? 지금 한번 좀 발견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까지 안 땡겨가지고 네네네. 짝이 가깝게 던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가운데쯤에 놓고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기의 손을 이렇게 먼저 뻗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의 위치를 우리가 공평하게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머리 위도 좋긴 한데 벌 쓰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 품격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수갑 차는 느낌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가운데도 또 놔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많이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눈을 뜨면서 딱 잡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나 진짜 죄송한데 정말 아까 이런 강의 할 때 그렇게 고요하게 좀 엄숙하게 계시다가 실습을 하니까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서 양면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여보 누이야 누. 셋! 좋습니다. 자, 잡으신 분! 좋습니다. 자, 못 잡으신 분? 예. 자, 잡으신 분 다시 한 번, 예, 손 높게, 예, 다 일어나주세요. 다 일어나주세요. 예. 예, 다 일어나주세요. 예, 다 일어나주세요. 자, 우리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아지셨죠? 이제 저랑 같이 스쿼드를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하나, 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약속을 드린 적이 없죠. 자, 이긴 사람은 이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좋으니까 도파민이 넘쳐나니까 예, 활동을 한 거고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지막 단체 그룹핑 활동을 하고 실습을 마무리하고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예, 마지막 단체 그룹핑 활동을 하고 실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금 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이 활동의 방금 이름이 뭐였죠? 사과. 예, 그냥 사과만 하면은 안 되고 예, 사과 잡기, 예, 훌륭하십니다. 예. 사과 잡기 활동을 했고, 이 사과 잡기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익힐 수 있는 능력은 조작 능력, 예, 조작 능력, 그리고 수행 관련 치료, 그리고 방향 지각이 길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의 요소가 있는데 방향 지각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2명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명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붙어있는 분들끼리 줄끼리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 주변 분들하고 규합을 하셔서 5명이 제일 좋긴 해요. 5명이 좋긴 한데 뭐 6명, 7명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5명, 6명, 7명 이렇게 그룹핑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5명에서 7명. 예, 아마 몸을 돌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빨리빨리 협조를 해주셔야 이 시간이 예, 빨리 지나고 우리 꼭 예, 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룹핑 되셨나요? 예, 그런데, 저랑 약속을 지키신 분들이 저쪽밖에 안 계세요. 저기, 멋지시고, 예, 너무 예쁘고 잘생기신 선생님들밖에 안 계는데, 자, 제가 그룹핑이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룹핑이 되면 키를 내달라고 그랬죠? 예, 손을 잡고 눈인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예, 손을 잡고 그룹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과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사과를 전달을 할 거예요. 예,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면 지금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룹핑이 된 걸로 번호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부터 7번까지는 빨리 예, 번호를 만들어주십시오. 빨리. 자, 만드셨나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 사과를 1번한테 주시고요. 자, 남에게 우리가 아까 조작운동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조작운동 관점에서 이것을 남에게 추진시킬 거예요. 예, 추진해가지고 이제 흡수해서 받는 활동을 할 건데 제일 우리가 우리가 모자라다, 우리 제일 하급하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쉬운 방법 뭐가 있죠? 주고받는 가장 쉬운 방법. 뭐요? 던지기? 제일 쉬울까요? 제가 선생님을 다 좋아하지만 그거 못 좋아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직접 가지고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죠. 예, 가까이 계시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음악이 나올 거예요. 음악이 나오고 제가 시작을 하면 음악이 나오면, 여기 5명에서 7분끼리 이 어느 순에 맞춰서 빠르게 이 사과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빠르게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확실하게. 자, 그리고 음악이 멈추고 제가 그만이라고 하면 그분이 공을 가지시면, 사과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만! 네, 잠시만. 예, 높게. 자, 이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예,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 그게 영예로운 스쿼트를 2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는 기분이 좋으니까, 사과를 얻었으니까. 자, 요 지금 했던 것이, 서로 잡고 던지는 동작인데, 아까 이제 던지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던지기 전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3세나 막 4세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가능성은 크진 않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남에게 전달해주고 받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죠. 자, 여기에서 디벨롭을 한다, 스텝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에게 준다. 이 성을 건네준다. 하는 방법.
그렇죠. 예, 던지기가 있겠죠. 예, 던져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독특하게 카운트, 시간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그룹핑 해 주시고, 준비, 시작. 예, 던지기로. 예, 던지고. 예, 천천히 하셔도 되고, 뭐 빨리 하셔도 되는데, 예. 예, 뭐 늦으셔도 아니겠지만, 예. 자, 예, 화면 조정에 죄송한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예, 이거 안 되고. 확실하게 잡아서 예, 전달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5, 4, 3, 2, 1, 잠깐만! 좋습니다. 예, 야, 잠시만. 예, 잠시만. 예, 이번에 좀 달라요. 예, 이번에 좀 다릅니다. 예, 이번에 좀 다릅니다. 예. 잠시만. 예, 예, 일어나세요. 빨리. 이번에 좀 다릅니다. 이번에 좀 달라요. 자, 제자리에서 두 번만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항상 같이 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자,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드디어 마지막 활동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활동. 자, 다시 한번 그룹핑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할 건데, 약간 롤이 달라요. 네, 집중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번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예, 랜덤하게 하도록 할게요. 랜덤하게. 그냥, 예, 주신 분한테 또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예,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집중해 주시고. 자, 다시 사과를 잘 만들어서 서로 눈을 맞춰주시고. 자, 준비! 시작! 자, 제가 카운트를 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5, 4, 3, 2, 1, 그만! 너무 좋습니다. 자, 잡으신 분, 손 높게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이분은, 이제 귀찮잖아요. 자, 이제 바닥에 이렇게 등을 대고 엎드려주세요. 등을 대고. 자, 너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등을 막 두드려주세요. 잘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여기까지 마지막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이제 지금 했던 활동이 단순하게 이제 레크레이션으로 생각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라포 형성형 놀이는 수행자가 자기도 이 활동을 할 때 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지금 궁도에 관련된 활동을 한 거니까 궁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 효과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자각을 해주시면서 선생님들만의 색깔로 좀 더 파생을 해서 다양한 재미있는 라포 형성형 놀이를 친구들과 궁도와 맞춰서 즐겨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는 중앙대학교 전희준이었고요.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